보세요. 자, 방정식이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풀 거야. 저 K는 넘겨놔요. 녹화 시작을 안 누른 것 같은데? 아, 눌렀네. 그래 놓고 이 두 함수를 그립니다. 자, 요거 미분하시고 0 되는 거 찾아주면 x는 0 또는 1. 그럼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되시죠? 어서 오시고. 그 다음 극대극수를 일단 구해놓고 되죠? 여기까지 되죠? 근데 한 개의 양근과 두 허근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교점은 일단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그 교점이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y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y축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x값이 양수인 곳, 음수인 곳을 알 수 있거든. 근데 지금 x가 0인 곳이 여기잖아. 그럼 y축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니? 맞죠? 그럼 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한 개의 양근과 없는 근이 되는 거죠. 어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k가 2보다 크면 돼요. 이게 같으면 안 되겠지. 여기 0이라는 중근하고 실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끝이야. 됐어요? k를 왼쪽에 넘겨놓고 풀게 되면은 k 값에 따라 그래프가 막 위로 아래로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x절편의 위치를 추적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좋아요. 자, 다음 뭐 x축은 이런 데 있겠지 얘들아. 근데 안 그려줘도 되죠? 자, 12번 봅시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어보자. 우리는 최소값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겠지. 자, 양수 k 이런 거 중요하고요. 왜냐면 도함수의 k가 아마 남아있을 거야, 이 문제는. 자, fx. 자, 그 다음에 미분. 자, 6x로 묶어서 두 근 찾아주시면 0하고 k거든요. 그럼 3차. 근데 그래프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본다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시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최소값이 어디예요? 여기지. 자, k 넣어보시면 2k 3승 마이너스 3k 3승 플러스 8, 즉 마이너스 k 3승 플러스 8이 되겠네. 얘만 0보다 크게 만들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지.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면 돼. 자, 그럼 k는 2보다 작아야겠다. 근데 양수 k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1번입니다, 1번. 되겠어요? 좋아요. 자, 넘겨서 101쪽에 6번으로 오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XT 그래프랑 VT 그래프를 분석하는 연습을 좀 했죠. 자, 또 한번 해봅시다. 자, 두 가지 관점을 드릴 테니까 잘 봐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P, XQ로 주어져 있고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값의 범위는 이라고 했어. 제가 솔루션을 두 개 드릴 거니까 잘 봐요. 자, 먼저 P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 거고 Q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 거야. 이 속도라는 것은 속도 함수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만약 XP랑 XQ를 그릴 거다 하면 저 함수의 도함수로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자, 갑시다. 2t-4. 자, 0 되는 곳 찾으면 t는 2. 자, 그 다음에 2t-10. 그럼 여기서 t는 5. 자,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5 넣어주시면 어우, 꽤 작네. 마이너스 28이야. 그 다음에 2 넣으면 몇이었지? 2 넣으면 2 넣으면 까먹었다.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함수가 하나는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가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찾는 거잖아.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지금 위치 함수를 그린 거야. 위치 함수를 그린 거야. 그럼 지금 0초 때부터 2초 때까지 점 P는 좌표 값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X 값이, 그렇죠? X 값이 감소하죠. 1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2초에 마이너스 2에 여기 딱 도착하게 되는 거지. 그 이후에는 계속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 1로 이동하는 거야. 맞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점 Q는 5초 때까지 0초 때부터 계속 무슨 운동을 했겠어? 좌표값이 줄어드는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5초 때부터는 계속 증가하는 운동을 한 거야. 그럼 2초부터 5초까지 운동 방향이 반대돼요. 맞아요? 답이요. 근데 답지에서는 아마 이렇게 안 풀어놨을 거야. 자, 잘 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여기다가 밑줄 빡 쳐보세요. 쓰세요. 속도의 부호가 반대. 밑에 또 쓰세요. VP 곱하기 VQ는 음수. 자, VP, VQ 제가 구해놨죠. 맞아요? 구해놨죠? 잘 봐!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고? 음수! 그럼 뭐 2로 나눈다 치고 2로 나눈다 치면 t-2에 t-5니까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고 방향은 4이죠. 2부터 5까지네?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느낌은 좀 없지만. 그죠? 하나 더. 저 2t-4라는 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고 2t-10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요? 속도의 부호가 반대인 곳을 찾고 있죠. 얘네들이 부호가 언제 변화하냐면, 속도의 부호가 언제 변화하냐면 2초 때하고 5초 때 변화하고 있어. 2초 이전에는 둘 다 속도의 부호가 뭐예요? 음수 굿. 2초부터 5초 사이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어때요? 반대. 그렇지, 반대지. 5초 이후에는 속도의 부호가 어때? 같아요. 그래서 답은 가운데야. 자, 셋 다 해요. 알겠지? 오늘 특강 들으신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알죠? 그쵸? 쉬운 문제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뭐라고?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려. XT5 연습하면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써요. 한 문제도 대충 하지 않는 나야. 열심히 해요. 됐죠?
아니, 해도 돼. 웃겨서 따라한 거예요. 12번 보시죠. 자, 밑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쓰세요. HT 함수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y절편이 15 축이 1.1인 뭐 그런 이차 함수인 거지. 그럼 지면에 떨어질 때가 과연 몇 초냐 라는 건 는0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를 하시면 여기선 t값이 5t 플러스 3으로서 음수가 나올 거고 여기선 t값이 t-5로서 양수가 나오겠지? 여기가 5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5초 때 속도니까 h' 하신 다음 5를 넣으시면 돼요. 바로 5 넣으면서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2 이렇게 나오겠네.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자유 낙하 운동에서 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17번 갑시다. 자,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여러분들은 dsdt를 찾으셔야 돼. 자기가 프라임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S'을 찾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갑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고요? 4. 근데 얘가 초당 몇씩 길어진대? 8. 그럼 t 초후 반지름의 길이는 4 플러스 8t가 되는 거야. 그럼 st는 파이 r 제곱이에요. 그럼 S'T는 2 내려오고 지수 1이 되고 안에 있는 식이 미분돼서 한 번 더 나온 이런 형태. 끝! 몇 초 때? 원넓이가 400파이가 되는 순간에 얘가 400파이가 되는 순간 여기서 t를 찾아서 밑에 넣으시는 거지. 파이 떼면 8t 플러스 4가 20이어야겠죠? 제곱 지워서 여기다 2 넣으시면 돼요. 16, 20, 40, 328. 되겠어요? 굳이 단위를 쓰신다면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라고 쓰시면 됩니다. 돼요? 뭐 먹어? 나도, 그래. 음료수구나. 19번 봐요. 언제 왔어? 지민이 이해돼요? 아니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돼요? 4도 이해가 안 되고 8t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건 이해돼요? 미분하면 변화율이에요. 요 8 꺼낸 거 이해돼요? 개념 24번 펴봐요. 적혀있나 보게.
안 적혀 있네요. 왜 넌 안 적혀 있죠? 내 입안에서 안 적었나? 그럴 리가 없지. 제가 마표를 두고 왔어요. 마플 두고 왔어? 네. 왜 그랬어? 끝까지 두고 왔어요. 어? 니네 루트 미분법이랑 내가 fx n승 미분법 안 했어? 문제 풀어줄 때는 말해줬는데. 개념 24번 펴요. 이 적자. 개념 24번 보면은 뭐 미분법 몇 개 적혀 있어, 그지 얘들아? 번호가 몇으로 끝나니? 지민아, 너 덕분에 우리가 중요한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뭐 3번으로 끝나지. 여기 고배 미분법 쪽에다가 적을까? 아니, 여기다 적대. 요 두 문장 좀 적으세요. 네 개다, 세 개다, 세 개. xn승 말고 fxn승을 하면요. nfx n-1승에다가 요 fx가 미분돼서 밖으로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미분법으로 배운 게 x의 n승 미분법이잖아. 잠깐, 미분이니까 여기다 프라임 쓰고. 근데 x 자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얘를 미분해서 한번 꺼낸다 생각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어 드릴 거는, 여러분들 그 뒤쪽 가면은 혹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요 루트 x 미분법. 지민아? 루트 x는 x의 몇 승일까? 2분의 1승이야. 그럼 얘를 미분한다라는 것은 지수를 내려고 차수를 하나 다운시키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의 지수의 이 부호를 바꿔주면은 x는 역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2루트 x분의 1입니다. 이게 지금 꽤나 고달프니까 외우자는 거야. 따라해봐요. 2배에서 밑에. 2배에서 밑에. 이렇게. 그럼 만약에 fx가 들어있으면 2배에서 밑에는 똑같아. 근데 얘가 미분돼서 한번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굳이 이쪽에 쓰지 말고 그냥 분자 쪽에 올려도 되겠지. 자, 요렇게 세 개는 추가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은 김에 하나 더 쓸래? 위에 건 쓰지 말고. 얘들아, fx 미분하면 뭐야? 그렇지. 이렇게 쓰죠. 그러면 f 안에 이렇게 gx가 들어있으면, f 안에 어떤 식이 들어있으면 이거 미분법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지. 원래 미분법에 있는 요 x 자리에 뭔가 들어있으면 얘가 미분돼서 밖으로 한 번 더 나오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다 적으신 분들은 19번으로 오시면 돼요. 갑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 높이가 10cm인 원기둥이 있는 건데,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매 초 1씩 길어지고, 그 다음에 높이는 1씩 짧아진다 그랬어요.
그럼 t초 후에는 최초 반지름이 5였는데 t만큼, 즉 1t만큼 길어질 거고, 높이는 최초 10이었는데 매초 1만큼 줄어드니까 t초 후에는 t만큼 줄어들겠지. 1t만큼 줄어들겠죠. 그렇죠? 시간당 변화율에다가 t 곱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익숙하시죠. 그렇죠? 초당 2씩 변하면 2t만큼 변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원기둥의 부피 변화율이 0이 될 때 이 원기둥의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궁금한 건 부피긴 한데 이 t를 찾을 때는 이 힌트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v'을 써야 됩니다. 자, 갑시다. 지민아 안녕?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하는 거죠? 밑넓이라고 해, 밑넓이. 아니, 원기둥 부피 구할 때. 원기둥 부피. 아, 밑면이라고 해서? 나 밑변으로 들었어. 곱하기 3분의 2. 아, 나 지금 기둥이라 그랬어? 네. 기둥이야, 이거? 네. 미안해. 나 오늘 아침 때부터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계산은 안 틀리는 수준이 됐는데 좀 자서. 그래요.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뭐 전개해서 미분하셔도 좋은데요. 근 찾을 때는 이 상태로 미분하는 게 좋습니다. 갈게요. 앞에 거 미분. 얘 미분해서 빼야 되지만 어차피 1이니까 필요 없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0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 남겠지. 자, 공통인수로 묶어줄 거야. 파이에 5 플러스 t로 묶어주면요, 뭐가 남냐? 2랑 얘가 남고요. 파이에 5 플러스 t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얘 하나가 남아요. 자, 그럼 v'이 15-3t가 남죠? 자, 그럼 얘가 0 되는 곳을 찾으라고 했지? 부피 변화율이 0 될 때 t가 몇일까? 5예요. 시간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5일 때, t가 5일 때 원기둥의 부피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V5 구하시면 돼요. 이게 5 넣으면 100, 500이지 그러면. 그래서 굳이 단위를 쓰신다면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초당 세제곱 센티미터씩 변해요. 이렇게 쓰시면 돼. 4번이에요. 되겠죠? t 찾을 수 있는 단서 잘 찾으시고 넓이 변화율을 잘 찾으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제 개념세는 여러분, 베이직세는 108쪽 펴놓고 요거 마플 펴시면 돼요. 마플 질문은 917번부터네요. 그다음 마플 없는 사람 손 들어요. 아까랑 비슷하다, 그죠? 오직 양의 실근 한 개만 갖기 위한 정수 A의 최소값 구해봅시다. 자, A 넘겨놓고 그려주는 거야. (6으로) 나누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시고, 그럼 x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1이랑 2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 X축은, Y축은 여기로 지나가겠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 찾을게요. 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7. 그 다음에 2 넣으시면 마이너스 28. 그러면 일단 이 a라는 상수함수 자체는 교점을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니까 아래로 지나가거나 위로 지나가야겠지. 근데 아래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음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쪽이 음수인 곳이니까. 자, 위로 지나가야 양의 실근을 갖게 돼서 이 y는 a라는 상수함수는 7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928번이요. 이 928번은 우리 반뿐만 아니라 저쪽 반에서도 질문이 4명이나 나온 문제야. 아주 중요하거든, 얘들아. 자, 조금 쓰실게요. 보세요. 접선 관련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접선을 세팅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접선 가르칠 때부터 제가 T, FT로 놓고 접선 세팅하는 걸 엄청 강조했거든요. 지민아, 네가 자고 있는데 내가 툭툭 건드려가지고 접방 뭐야? 그러면 Y는 F'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갑시다. 자, 세 개의 접선 밑줄. 접점이 3개란 얘기랑 같은 거야. 그러면 t가 3개란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오셔야 돼. 삼차 함수에서 접선이 3개 그려지는 상황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x3승이긴 한데, 자, 봐봐. 그 다음에 2,a니까 뭔가 여기 x가 2인 곳 어딘가에 있는 2,a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아마 a가 한 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뭐 약간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접선이 어떻게 3개가 그려지는 거냐면은 이거 나중에 접선 개수 관점에 대해서도 이 3차 함수를 저랑 엄청 뜯어볼 거거든요. 엄청 뜯어볼 거거든.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하나 나와요. 됐죠? 어쨌든 상황 자체는 접선의 방정식 배우실 때 배웠던 3번째 상황 아니니?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상황이잖아. 접점 하나를 잡고 뭘 써요? 접선을 써요. 접선을 써요. 아직 이걸 못 쓴다? 하면 너무 슬픈 일이죠. 됐죠? 여기에 뭘 넣어서 t를 구해요? 이 접선에 뭘 넣어서 t를 구해요? 접선 위의 점. 몇? 2,a. 얘들아, 2,a. 2,a요. 아시죠?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복습해요. 숙제가 짧잖아. 복습하셔야 돼. 이 개념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복습하셔야 됩니다. 무너져요. 걱정돼요. 자, 그럼 이게 이제 t를 찾는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여기서 t를 찾으면 t가 3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접선도 3개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탁해, 얘들아. 공부해야 돼. 지금, 자, 갑시다. 6t제곱 마이너스 3t 3승인데 얘 들어가면 2t 3승이지.
뭐 그냥 풀어도 되는데 좀 보기 좋게 해놓고 이제 또 교점 조사를 하는 거야. 알겠죠? y는 a라는 상수함수랑 y는 마이너스 2t 3승 플러스 6t 제곱이라는 3차 함수랑 이렇게 조사하는 거야. 자, 갈게요. 미분. 되죠? 0 되는 거 찾으시고 여기가 0, 여기가 2. 자, 극소값은 0이고요. 극대값은 8이네. 그럼 이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어디로 지나가야 근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a는 0과 8 사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학2는 1단원부터 3단원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지? 자, 이렇게 기초문제 푸는데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지? 그래서 나는 저기 영어쌤들 그 형광분필 쓰잖아, 반짝이는 거. 난 그거 안 써요. 남자답죠? 매트한 색깔 아시겠죠? 근데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7개 아니야? 근데 왜 얘네들은 8개가 답이라고 하지? 아, 7개다. 7개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뭐 계산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림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3차 함수는 여러분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이 시작되는 이런 순간이 있어요. 이거 2회독 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거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딱 하나밖에 못 그립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변곡 접선이라고 불러요. 얘 기준으로 약간 이런 부분 있죠. 이런 영역. 이런 영역에서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게 돼. 이 방향으로 하나, 이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 이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는 곳이 이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들.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 대표적으로. 여기서 접선을 이거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2개밖에 못 그려요. 알겠어? 그래서 뭔가 접선이 2개 있는 상황이 나오면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어차피 문제 풀 땐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접선을 하나만 그릴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 바로 이 삼각함수의 한 내부라고 표현하면 괜찮나? 이 내부에 점이 있을 때는 접선을 이 방향으로밖에 하나 못 그려요. 이 방향으로밖에 못 그려요. 접선을 이 방향으로밖에 하나밖에 못 그려요. 알겠어? 그러니까 접선이 하나인 상황, 2개인 상황, 3개인 상황 다 가능하다라는 거. 자, 넘기시고. 자, 997번입니다. 어떤 한 과목의 공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한 3분의 2가 지나간 지점쯤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공부를 놓는 순간들이 생겨요. 난 지금인 것 같거든? 오늘 공부가 다들 좀 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숙제 검사 좀 할게요. 자, 997.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다. 아. 매초 1cm의 비율로 늘어나도록 바람을 불어. 그럼 이걸 t초후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반지름은 2 플러스 t 되겠죠? 매초 1t 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자, 이제 반지름 길이가 6이 되는 순간 부피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2 플러스 t는 6이에요 하고 t 구해 놓으시고, 당연히 t가 포함된 식으로 여러분들 부피를 구해 놓으셔야 돼. 볼륨 t는 3분의 4 파이 r3승. 이거 이제 미분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전개해서 미분하는 거는 너무 고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fx의 n승 미분법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3 내리고 t 플러스 2에 제곱으로 바꾸고 얘 미분해서 빼고, 뭐 지금은 1이긴 하지만. 됐나요? 여기다 4 넣으시면 됩니다. 자, 144파이예요. 5번. 자,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숙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유형 18번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그 유형 18번의 질문 뭐였어요? 아니, 저기 뭐야, 숙제 몇 번이었어요? 예진아? 유형 18번에 88, 89. 자, 89 해보세요, 지금. 989. 푼 사람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아까 대화는 녹화가 안 됐어요. 알겠죠? 여기가 1.8m고, 또 키 크다잉. 가로등이 4.5m요. 이게 이제 이놈이 t초만큼 걸어온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매초 1.2의 속도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이동 거리를 일단 1.2t로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건 그림자의 길이거든. 여기야, 여기. 얘를 t로 표현하시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닮음이 1.8대 4.5라는 닮음이 바로 보이거든요. 문제가 너무 귀여운 거죠. 10배하고 9로 나누면 2대 5지. 그럼 여기가 2대 5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2대 5로 세우지 말고 그냥 2대 3으로 세워도 되겠죠. 그럼 L은 0.8인가요? 그럼 L이 0.8이라는 건 0.8t라는 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dLdt는 0.8이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그림자 끝속도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그림자 끝속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는 1.2t랑 0.8t까지 다 더해서 x라는 걸 하나 세팅을 하신 다음에 dx dt를 해야 그림자 끝속도라고 했어. 이 문장에 낚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공부했어, 안 했어? 했죠? 이렇게 하셔야 돼. 얘들아, 이건 시험에 나온다니까? 나온다고 해도 공부를 안 해요. 신기한 일이야. 다음. 자, 베이직 센으로 오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단원 우리 적분해 봅시다.
요새 기분이 좋았는데 우울해졌어요. 갑자기 페라리 생각하니까 우울해졌어. 우울하다. 정지민 생각하니까 우울해졌어요. 왜요? 공부를 너무 하네요. 아이고. 조금 짧은데. 아씨. 230. 됐다. 자, 일단 오른쪽에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어떤 fx가 있는데요. 어떤 fx가 있는데 얘를 내가 미분을 탁 했더니 fx가 됐어. 알겠어? 예를 들면 x3승이 있어. 우리가 x3승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자, 적분은 뭐냐면, 부정 적분은 뭐냐면 얘를 보고 미분되기 전 함수 얘를 찾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정 적분한다 라고 해. 다시 뭐라고? 얘를 미분했을 때 fx가 될 거 아니야? fx가 됐다고 쳐. 그러면은 얘 가지고 원래 미분되기 전 함수를 찾는 게 부정 적분이에요. 알겠어? 예를 들어서 3x 제곱의 부정 적분은 x3승이야. 알겠죠? 이거 우리가 적분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fx를 부정 적분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fx를 찾겠다 이거예요. fx를 찾겠다. 이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 활기차 보이고. fx를 부정 적분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너무 없어 보이죠? 그쵸? 너무 활기차죠? 그죠? 자,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fx 쓰고 fx 앞에 알파벳 s를 길게 늘어뜨린 걸 딱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 dx. 이렇게 하면 이제 fx를 부정적분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계산하면 저기 나와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x제곱에 s 길게 dx. 무슨 뜻이라고? 부정적분할게. 얘가 미분된 함수라고 치고 미분되기 전을 찾아볼게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뭐겠어요? 내가 저기 써놨으니까. 그렇지. 근데 봐. 너네 x3승 미분한 뭐야? 3x 제곱이지. x3승 플러스 1 미분한 뭐예요? 3x 제곱이죠. x3승 플러스 2 미분한 뭐예요? 3x 제곱이죠. x3승 플러스 3 미분한 뭐예요? 3x 제곱이죠. 상수들은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수는 예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c라고 써요. 이걸 우리가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자, 보통 여러분 fx는 미분하면 우리가 f'x라고 쓰지? 그치? 얘도 적분하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형태는 모르니까. 보통 라지 fx라고 쓸 거야.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자, 읽으실 때는 요 s 길게 생긴 거 있죠? 요거 인티그럴이라고 있습니다. 인티그럴. 발음 기호로 인티그럴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콩글리시로 인테그랄 이라고 읽어요. 니네 수학생들은 뭐라고 읽는지 한번 봐봐. 나처럼 읽으면 이제 노땅이야. 인테그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네모 빡 쳐주시면 돼요. 자, 이때 f를 적분 당하는 함수다 해서 p 적분 함수라고 하고 c를 적분 상수, 그 다음에 x를 적분 변수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44 맨 위에다가 요 정도는 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라지 fx와 스몰 fx와 f'x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거고, 왼쪽으로 뭔가 약간 올라오는 느낌, 차수가 높아지는 느낌, 이런 걸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x 미분하면 뭐죠? 4. 그럼 4를 부정적분하면 4x가 되는 거야. 적분 상수는 모르고. 알겠어? 그래서 보통 상수적분 하실 때는요, x를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괜찮죠? 상수적분할 땐 뭐라고? 그냥 x 붙여버리면 돼. 오케이. 자, 나머지는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내려보자. 아직 적분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예측하면서 푸는 거예요. 제가 합니다. 2번 보세요. 뭐 부정적분 하래요? 오! 방금 알려드렸죠? 뭘까? 5x, 그렇지. 근데 이제 부정적분일 때는 여기에다가 c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개수는 잘 모르겠을지언정 얘가 몇 차였을까? 2차였겠지. 그리고 미분 때 2가 내려와서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원래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겠죠. 돼요? 너무 간단한 일이야. 자, 그 다음에 그냥 5번 한번 해볼래? 5번 해봐. 해야지. 이제 이건 해야지. 다 같이 처음 배우는 건데 해야지. 자, 하셨죠? 보세요. 3차의 부정적분을 구할 거야. 얘가 미분된 함수라고 생각하고 미분되기 전을 구해볼 거야. 4차였겠죠? 그쵸? 그리고 4가 내려와서 얘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앞에 아무것도 안 쓰면 되겠다. 굿. 자, 이 상태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뭐가 돼요? 4x 3승. 얘들아, 당연한 거야. 인테그랄 fx dx가 있잖아? 그럼 얘는 의지 자체가 얘가 미분되기 전 함수를 찾는 거 아니야? 다시 미분하면 fx가 돼야 돼. 알겠어요? 자, 이거 빨리 써놔요. 자, 개념 45번으로 옵니다. 요걸 먼저 배우고 6, 7, 8, 9, 10을 풀어줄게요. 부정적분과 도함수의 관계. 자, 여기서 필기하셔야 돼. 자, 요 ddx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짧게 미분한다 해가지고 프라임 딱 찍었던 거 있죠? 걔랑 같은 뜻이야. 이 안쪽에 있는 긴 식을 미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저는 이제 뭘 적어 드릴 거냐면 계산을 적어 드릴 거야. 여러분, fx를 부정적분하겠다라는 건 라지 fx를 찾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여기에 적분상수 c. 맞아요? 우리 개념 44번 맨 위에 적은 거에 의하면 요 fx를 미분하면 뭡니까? 스몰 fx죠. 그쵸? 그리고 c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자, 그래서 fx예요. 알겠어? 근데 당연한 거야. 적분 한 번, 미분 한 번 수행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거든.
알겠지? 얘도 봐봐. 물론 미분을 먼저 하지만 어차피 다시 한번 적분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데 여기 15예요? 15이시죠? 자, 연산 같이 할 거야. 여기 옆에다가 여기 2번 옆에다가 이거 연산 써놓는 거야. 자, 인테그랄 d dx fx dx란 말이야. fx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 도 함수가 되죠. 그럼 도 함수를 부정적분하겠다라는 건 얘가 미분되기 전을 찾겠다라는 거 아니야? 뭐겠어? 그렇지. 대신 적분이 마지막에 소행되기 때문에 C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렇게 넘어가자. 8번 봐요. 108쪽. 단원 이름이 뭐죠? 다항함수의 적분법이거든. 알겠어요? 그럼 적분이 메인이겠지? 맞는데 실제로는 미분할 일이 더 많아요. 알겠어요? 갑시다. 이거 미분하면 뭐라고요? fx. 알겠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그냥 톡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우변도 미분해야겠지?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적분을 하는 게 아니야. 미분해서 인테그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요 네 문제 지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해보시는 겁니다. 자, 11번 보시죠. 자기가 납득이 되시는 분들은 부정적분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도함수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지. 근데 C가 붙어야겠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직 납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인테그랄 미분했을 때 피적분 함수가 된다는 게 아직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얘들아 이런 공부도 헛것이 아니야. 자, 계산해 보는 거야. 근데 아직 계산을 못 하는구나. 어쩔 수 없네. 아니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아니, 오늘 배웠잖아. fx 적분하면 뭐라고? 라지. 그죠? 미분하면 뭐라고? f.
아니 fx 미분하면 뭔데? f 프라임. 그럼 도함수가 미분되기 전엔 뭐였겠니? f. 그죠? 적분이니까 c. 됐죠? 자, 그 다음에 12, 14번은 말로 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되죠? 14번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 16이요. 16은요? 제가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fx. 여기에 1 넣으시면 되는 거지. 답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19번. F0은 2일 때 F2 구하는 거야. 자, 자기가 납득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쓰는 거야. 아, 이거 피적분 함수가 그냥 나오겠다. 근데 마지막에 적분을 수행했으니까 C. 알겠죠?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은 미분을 해요. 근데 너네 지금 미분할 줄 모르잖아. 납득을 해야겠는데? 니 적분할 줄 몰라서? 이따가 계산하는 것도 보여줄게. 이해되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지?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자신이야. 됐어요? 자, 넘기시면 이제 110쪽에 문제 7개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111쪽에 개념 46번.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쉬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20분까지 쉬세요. 함수 y는 x n승, n은 의미 아닌 정수, 뭐 0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지? 이런 걸 우리가 다항 함수라고 하죠. 자, 부정적분을 배워볼 건데요. 뭐 사실 공식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해하는 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부정적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분되기 전을 찾겠다잖아. 그럼 아마 차수는 하나 더 높을 거야. 맞아요? 그리고 n 플러스 1이 내려와서 개수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맞이해 줄 애를 분모에 깔아놓으면 돼요. 내려왔을 때 정확히 약분돼서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적분법이야.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분을 할 때 뭔가 차수를 하나 올려놓고 생각을 해서 개수를 맞췄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잘 보세요. 플러스 1에서 분모에 깔아요. 그 다음에 차수 하나 올리시면 돼. 자, 플러스 1에서 분모에 깔아요. 그 다음 차수 하나 올리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 내가 미분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얘를 미분했을 때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되면 됩니다. 내가 미분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얘를 미분했을 때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되는지 보시면 돼. 알겠죠? 이게 일단 기본이야.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적어놓자. 루트 x를 미분할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미분? 루트 x를 적분할 일이, 부정적분할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수학2 내용은 아니야. 수학2에서는 이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이걸 알고 계시면 좋아. 루트 x는 x의 몇 승이죠? 2분의 1승이죠. 플러스 1에서 밑에다 까는 거야. 그리고 차수는 하나 증가시키고 계산해주면 3분의 2 x 2분의 3승이 돼. 뭐 x 루트 x라고 써도 되겠죠. 중간에 좀 생략하셔도 상관없고요.
요게 이게 된다라는 거는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외우는 건 아니겠지. 외우는 건 아닌데 지금 얘네들은 정수일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해 놨잖아. 사실은 실수일 때 다 돼요. 마이너스 1일 때만 안 돼. 실수 말고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자. 마이너스 1이 아닌 유리수일 땐 다 돼요. 되셨죠? 그럼 아까 그 상수에 x가 붙어버리는 상황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거든? 여기에 x0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x0면 어차피 1이니까 곱해져 있어도 괜찮죠? 요거 적분하면 여기 플러스 1에서 분모에 깔리고 요 x는 차수가 하나 올라가서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냥 x 붙여버리는 게 더 편하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실수배 합차가 나와 있어요. 보통 여러분 합차 같은 거는 계속 기호들을 분배해 줄 수 있지 맞죠? 더해져 있는 함수는 각각 부정적분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요 k도 밖으로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없지? 합차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곱이랑 나눗셈이 없죠. 쓰세요. 곱의 적분법 따위는 없습니다. 곱의 적분법 따위는 없어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자, 나눗셈의 적분법 따위는 없어요. 자,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4번은 미적분 가서 배우실 거고요. 5번은 되는 형태들이 따로 있습니다. 쓰셨나요? 그러면 이제 112쪽에 10번 같은 걸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 자, 복잡한 계산은 한 번만 할 테니까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12번 내가 계산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보세요. 자, 지금 다 더해져 있죠? 모든 항에 이 인테그랄 기호를 분배해 줄 수가 있어요. 상수 구도 이렇게 꺼내 줄 수 있고. 그럼 적분 결과 플러스 1에서 밑에 깔고 플러스 1에서 밑에 깔고 플러스 1에서 밑에 깔아요. 그럼 얘도 적분 상수가 생기고 얘도 적분 상수가 생기고 얘도 적분 상수가 생기는 건데 결국 적분 상수라는 건 내가 모르는 상수기 때문에 써놓는 거지. 그래서 세 개의 상수를 다 합쳐서 그냥 C라고 하나만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냥 각각 부정적분법을 쓰시면 된다고요. 아직 속도는 좀 안 나오시겠지만 되겠죠? 12번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플러스 1에서 분모에 깔아. 차수 하나 올리고 플러스 1에서 분모에 깔아요. 차수 하나 올리고 상수는 x만 붙이면 돼. 지금은 t, 여기에 적분 상수. 이렇게 연산해 오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처럼 식이 흩어져 있으면 안 그래도 부정적분이 일반 연산보다 복잡한데 부정적분을 6번 하는 건 좀 그렇죠. 합칩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아니 마이너스 1이 되네. 이렇게 해놓고 적분을 3번만 수행하시는 거지. 플러스 1에서 밑에 깔고요. 차수 하나 올리고 여기 1에다가 플러스 1에서 밑에다 깔고 차수 하나 올리고 상수는 x만 붙여주면 돼. 여기 이제 부정적분. 좋아. 자, 113쪽이야. 자, 도함수가 주어질 때 함수 구하기라고 돼 있죠. 도함수를 주면 부정적분에서 fx를 찾으시면 돼.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적어놓자. 그 다음 도함수 밑줄. 도함수 자체를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 y는 fx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이라는 말을 그냥 풀어서 저렇게 문제에서 써놨을 수도 있다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노란색 표현 나오면 아 f'x구나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잖아. 도함수에다가 x 넣는 거잖아. 그렇죠? 자, 26번입니다. 쓰시고 그래. 자, 갑시다. 굳이 인테그랄 기호도 쓰실 필요 없어요. 좌변 부정적분 하면 fx인 거고 우변도 부정적분 하면 돼. 2 내리고 차수 하나 올리고 상수 3은 3x고 적분 상수 c.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구하라고 f0 주는 거예요. 알겠죠? 쌤, 이건 적분했는데 왜 적분 상수가 안 생깁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차피 상수는 모르는 상수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F0은 00C지? 그래서 C가 4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28번 해봐요. 자, 봅시다. 이 상태로는 적분할 수 없으니까 전개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을 수행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상수항이라는 건 다항함수에서 F0이랑 같죠. 그래서 얘가 바로 3입니다. 되겠죠? 자,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되고 넘길게요. 자, 4번 해보세요. 4번 114쪽 4번이에요.
성준이 계산 다 했어? 많이 늘었어. 자, 봅시다. 바로 합쳐도 되죠. 가운데가 지워지고 2 플러스 2x가 되네. 적분하면 얘부터요. 자, 요게 fx예요. f-1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c는 마이너스 4고요. 문제에서 f2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면 되겠지. 안 어렵죠? 자, 12번으로 오세요. 제가 합니다. 자,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다. 극대값이 마이너스 1 때 다음을 구하시오. 개꿀! 도함수를 미리 알려줌. 오, 예. 그럼 기울기가 0 되는 것을 보통 찾아버린 거지. 벌써 찾아버린 거죠? 그리고 자, 도함수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야. 원래 함수는 몇 차였을까? 여기 0, 여기 2.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이 몇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f0 값을 준 거지. f0은 이제 얘를 미분해서, 아니 적분해서 찾을 수 있겠죠. 3 내리고 2 내리고 되겠어요? f0 몇이라고? 오케이, 그럼 요거 마이너스 1.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극, 소. 자, 2 넣으시면 되겠지.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아니냐? 자,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그냥 제가 할 거거든요. 자, 다음은 2차 함수 fx와 부정적분 fx에 대하여. 그럼 내가 물어볼게. 몇 차? 2차. 자, 몇 차? 3차 굿. 자, 몇 차? 3차. 몇 차? 3차. 그럼 전체적으로 3차. 이해되시죠? 저 x 3승이 지워지는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일 거니까. 근데 지워지면 안 되겠지. 좌변이 확실히 3차니까. 자, f0이 1일 때 fx 구하는 문제야. 근데 이런 함수 방정식의 원래 용도는 x의 숫자를 넣어서 함수값을 구하는 용도라고 했지. x에 많은 숫자를 넣어볼 수 있는데 내가 뭐 넣어볼 것 같아? 0! 그렇지, 이거 좋잖아. 넣어보자. 자, 이것도 힌트야. 알겠어?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리고요, 라지 fx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양변을 여러분 미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라지 f 미분하면 뭔데? 스몰 f. 그렇지. 벌써 익숙하죠? 얘가 부정적분처럼 보이지? 미분하면 f가 될 것 같지? 자, 이쪽 미분은 이제 좀 잘 만져주셔야 되는데 이쪽이 곱함수기 때문에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이 들어가야 돼요. 뒤에는 합쳐져 있으니까 각각 미분하시면 되겠지. 그럼 fx가 지워지죠. 그럼 xf'(x는) 얘네들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가 돼. 그럼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 문제에서 fx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부정적분을 한 번 더 수행해 주시면 되겠죠. 2 내리고 얘는 x가 붙고
F 0이 1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1이야. 계산 속도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죠. 자, 나머지 가, 마에 맞는 건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끝이에요. 뭐 다 했어. 다 해가지고 할 게 없어요. 자, 숙제 잘 해오시고요. 아, 잠깐만. 숙제표에 지금 숙제가 끝났죠? 그 표 드릴 테니까 잠깐 앉아 계세요.